웹사이트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뉴스 사이트인데요. 워드프레스를 사용하여 뉴스 사이트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뿐만이 아니라 매거진이나 블로그 사이트 또한 거의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테마를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드프레스는 뉴스 사이트를 만들기에 최적화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가 블로그 제작 툴을 대표하는 CMS로 인식되는데요.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 메뉴로 이동해서 Add New 버튼을 누르고 테마 그릴 데모 임포터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활성화해 줍니다. 플러그인 설치가 끝나면 상단 메시지에 오피셜 테마 그릴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를 클릭해 줍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안 보이더라도 테마 추가 메뉴로 가셔서 테마 그릴을 검색하면 컬러 맥이라는 테마가 있습니다. 이 테마를 설치하고 활성화해 줍니다. 테마 설치가 끝나면 사이트를 확인해 줍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데모 임포트 작업을 한 뒤 다시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피어런스 아래 데모 임포터 메뉴를 실행합니다. 이 테마에서 제공하는 데모 사이트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첫 번째 메인 데모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임포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컨펌 버튼을 눌러주면 데모가 설치됩니다. 다시 프론트엔드로 이동해서 사이트를 확인해 보시면 썸네일에서 보신 대로 디자인된 테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선 메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피어런스 아래 메뉴로 이동합니다. 프라이머리 메뉴를 선택하면 현재 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 첫 번째 다운로드 메뉴를 삭제해 주겠습니다. 메뉴 아래쪽에 리무브 링크를 눌러서 삭제하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프론트엔드에서도 확인해 줍니다. 어피어런스 아래 커스터마이즈 메뉴로 이동합니다. 메이크업 홈페이지 제작 영상에서는 주로 엘리멘토 플러그인을 사용했는데요. 이 메뉴가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엘리멘토 프로 버전을 구입하면 이 테마를 엘리멘토로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프로 버전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엘리멘토 빌더와 사용 방법은 비슷합니다. 수정할 부분에 편집 아이콘을 누르면 좌측에 수정 가능한 목록을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최상단에 탑바가 있는데요. 좌상단은 요일, 날짜, 브레이킹 뉴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상단은 소셜 아이콘 링크를 보여줍니다. 페이스북 링크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아래 텍스트 박스에 샵 대신 링크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로고인데요. 이 테마에서 제공하는 로고 말고 새로운 로고를 만들어서 바꿔주겠습니다. freelogodesign.org로 이동해서 타이틀을 입력하고 로고를 선택해 줍니다. 편집 화면에서 수정하신 뒤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프리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메일로 로고를 보내줍니다. 체인지 로고 버튼을 누릅니다. 로고를 선택하고 크기를 수정한 뒤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론트엔드에서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사이트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것은 탭 상단에 보여질 아이콘입니다. 팝이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바꾸시려면 셀렉트 사이트 아이콘 버튼을 눌러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퍼블리시 하신 뒤 프론트엔드에서 강제 리프레시를 해줍니다. 크롬 브라우저의 경우 Ctrl Shift R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사이트 타이틀과 태그라인을 수정해 줍니다. 비저빌리티는 로고 영역을 어떻게 보여줄지 설정하는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로고만 보여줄지 텍스트만 보여줄지 취향에 따라서 바꿀 수 있습니다.
배너 광고 이미지를 교체해야 하는데 배너 좌측에 보시면 728, 90 사이즈라고 나와 있습니다. 728, 90 픽셀로 배너를 만들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바꾸신 다음 프론트엔드에서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뉴바 좌측 편집 아이콘을 누르면 메뉴바 좌우측 아이콘 출력 여부를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체크 언체크 하면서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응형 메뉴 체크박스 옵션은 체크하면 반응형 메뉴에서 2차 메뉴를 클릭해야만 보여주는 스타일로 바뀌게 됩니다. 메뉴바 가운데 편집 버튼을 누르면 좀 전에 우리가 워드프레스 메뉴에서 설정했던 프라이머리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바꿔주셔도 됩니다. 에딧 메뉴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도 메뉴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최상단은 슬라이더 섹션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위젯이라고 나오죠. 이 테마에서 제공하는 슬라이더 위젯입니다.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현재 우리가 작업하는 위치가 프론트 페이지의 슬라이더 영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수정하는 것과 어피어런스 아래 위젯 메뉴에서 수정하는 것은 완전히 동일한 작업입니다. 보시면 프론트 페이지 슬라이더 에어리 사이드바에 TG 피처드 카테고리 슬라이더 위젯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여줄 슬라이드 개수도 수정할 수 있는데요. 4개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슬라이더는 레이티스트 카테고리에 포함된 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검색해 보면 4개의 포스트가 나오는데 2개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슬라이더가 2개만 나오죠. 보여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슬라이더 칼럼은 레이티스트 카테고리 포스트들이 출력됩니다. 두 번째 칼럼을 선택하면 카테고리가 피처드인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다른 카테고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포스트 아래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방금 보신 카테고리 목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카테고리는 이곳에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All Post 메뉴에서 포스트들이 어떤 카테고리 소속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카테고리를 피처드로 검색하면 4개의 포스트가 나옵니다. 4개 포스트 모두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레시하면 모두 삭제되었죠. 새로 4개 포스트를 피처드 카테고리에 등록시켜 보겠습니다. 다시 리프레시 해보시면 지금 설정한 포스트들로 바뀝니다. 새로운 포스트를 하나 만들고 이 포스트를 피처드와 레이티스트 카테고리에 등록해서 좌우 칼럼 모두 나오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테고리를 체크하고 피처드 이미지를 등록해 줍니다. 저장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포스트를 사이트에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헬스 칼럼은 총 5개의 포스트로 이루어진 칼럼인데요. 포스트 개수를 수정할 수는 있지만 이미 5개에 맞춰서 디자인된 위젯이기 때문에 개수를 바꾸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타이틀을 헬스 앤 라이프로 수정하고 디스크립션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도 확인해 주시고요. 우측 사이드바는 현재 4개의 위젯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순서를 바꿔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광고를 두 번째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이 배너 이미지는 사이즈가 300, 250 픽셀인데요.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메뉴는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위젯을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Add a widget 버튼을 누릅니다. TG Featured Post Style 2를 선택합니다. Show Latest Post를 Show Post from a Category로 바꿔줍니다. 카테고리 선택에서 Entertainment를 선택해줍니다. 위치를 세 번째로 이동하고 저장해줍니다. 이곳에 배너 이미지도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 사이드바의 네 번째 광고 위젯은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푸터 좌측 About Us 칼럼은 HTML 컨텐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Add a Widget 버튼을 누르고 로고 이미지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타이틀에 About Us를 입력해 줍니다. 아래쪽에 텍스트 위젯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커스텀 HTML을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 추가하니까 마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래서 커스텀 HTML 대신 텍스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텍스트 위쪽에 로고를 넣어 주시고 타이틀을 입력해 줍니다. 나머지 위젯은 모두 삭제해 주겠습니다. 푸터 두 번째 칼럼은 단순 링크입니다. 이런 식으로 타이틀과 링크를 수정하시면 되는데요. 헬스 카테고리 링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링크를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링크 텍스트를 헬스로 수정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줍니다. 배너 이미지도 업로드 해줍니다. 마지막 카피라이트 텍스트는 무료 버전에서는 바꿀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소스를 수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테마 에디터로 이동해서 INCR의 훅스 폴더에 footer.php 파일을 열어줍니다. 맨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카피라이트 소스가 있습니다. 보시는 위치에 세미콜론과 슬래시 두 개를 입력해 줍니다. 저처럼 주석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PHP 함수를 수정하실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안 보이게 처리해 두겠습니다.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보시면 Powered by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커스터마이징 메뉴에서도 사라졌죠. 패션쇼라는 제가 새로 만든 포스트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포스트를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를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 상세 페이지의 워드프레스 공식 용어는 싱글 포스트입니다. 테마나 플러그인에서 싱글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포스트나 페이지의 상세 페이지를 말합니다. 관리자 메뉴 포스트로 이동해서 패션쇼 포스트 편집 링크를 눌러줍니다. 포스트 레이아웃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에 5가지 형태의 레이아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바를 좌측에 위치시킬 수도 있고 가운데 정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레이아웃은 같은 것 같은데 차이점을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포스트에는 썸네일만 있는데 디스크립션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댓글 작성란을 없애고 싶으시면 다큐먼트 탭을 누르고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내려서 Allow Comment 체크박스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 레이아웃 메뉴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퍼스트 레이아웃 샘플을 보여주기 위한 메뉴입니다. 좌측 사이드바, 우측 사이드바, 노 사이드바, 전체 너비, 가운데 정렬, 샘플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사이트에서는 필요 없는 메뉴이기 때문에 삭제해 주겠습니다. 피처드 이미지 옵션 중에 라이트 박스 옵션은 이미지를 클릭하면 팝업으로 이미지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체크 해제하면 클릭되지 않는 일반 이미지로 바뀝니다. 디세이블 옵션을 사용해서 피처드 이미지를 완전히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 Post 옵션은 같은 카테고리에 속한 포스트들을 보여주는데요. 이것 또한 디세이블 옵션을 선택해서 안 보이게 해줄 수 있습니다. Related Post를 태그 옵션으로 변경해서 같은 태그를 가진 포스트를 보여주도록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포스트의 태그 메뉴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패션과 모델이라는 두 개의 태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포스트 메뉴로 이동해서 태그를 추가할 포스트 편집 버튼을 눌러줍니다. 카테고리 아래 태그 메뉴가 있는데 이곳에서 태그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패션 태그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모델은 추가가 안 됐네요. 퀵 에딧 링크를 눌러서 여기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자는 컴마로 해주시고 모델을 입력하면 이제 모델도 추가되었죠. 패션쇼 포스트에도 태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제 패션쇼 포스트의 커스터마이즈 메뉴로 가면 같은 태그를 가진 포스트가 보입니다. 다른 포스트에도 모델 태그와 패션 태그 하나씩 추가해 주겠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도 확인해 보면 이제 이 포스트와 같이 패션 태그를 가진 포스트가 두 개이기 때문에 연관 포스트가 두 개가 나옵니다. 모델 태그를 추가했던 포스트에 패션 태그를 추가하면 이제 3개의 포스트를 보여주겠죠. 싱글 포스트, 그러니까 포스트 상세 페이지까지 수정하는 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다텀 서버에 디스크 용량이 초과되어서 다른 서버로 이동해서 다시 설치했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샘플로 제가 만들었던 포스트는 이미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다텀 무료 호스팅은 디스크 용량이 100메가라 테마 플러그인 두세 개만 설치해도 디스크 용량이 초과되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파일 그리드라는 플러그인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 플러그인은 상당히 기능이 많은 플러그인인데요. 워낙 방대한 플러그인이라 다른 기능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기능은 사용자 프로파일 페이지와 블로그 생성 기능입니다. 프로파일 그리드라고 검색하면 개발자가 프로파일 그리드인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활성화해 줍니다. 그리고 로그인 회원가입 플러그인을 추가할 텐데요. 이 플러그인은 로그인 회원가입 폼을 팝업으로 보여주는 플러그인입니다. 로그인과 회원가입 플러그인이 워드프레스에서 가장 까다로운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에러나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할 때마다 될 수 있으면 다양한 플러그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로그인 기능을 가진 플러그인들은 대부분 페이지 리다이렉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같은 리다이렉션을 두 개의 플러그인이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가능한 한 로그인 회원가입 플러그인은 하나만 설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로그인 사인업으로 검색해서 로그인 사인업 팝업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활성화해 줍니다.
어피어런스 아래 메뉴로 이동하면 좌측에 로그인 사인업 팝업 메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로그인, 로그아웃, 헬로 유저네임, 마이 어카운트를 메뉴에 추가해 줍니다. 마이 어카운트와 로그아웃 메뉴를 헬로 유저네임 하위 메뉴로 만들어 줍니다. 저장해 주시고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메뉴가 생성되었는데 프로파일 그리드 플러그인 때문에 메뉴 디자인이 깨졌죠. 메뉴로 이동해서 헬로 유저네임 메뉴에서 헬로우를 삭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수정을 위해서 임시로 프로파일 그리드 플러그인을 비활성화해 주겠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 리프레시해서 확인해 줍니다. 메뉴에서 헬로우가 지워지고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아이디만 나오죠. 아래쪽에 마이 어카운트와 로그아웃 서브 메뉴가 우리가 구성한 대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로그아웃 해보면 로그아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메뉴가 로그인으로 바뀝니다. 로그인 메뉴를 눌러보면 팝업 창으로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탭 메뉴로 제공됩니다. 로그인 테스트를 해볼까요? 관리자 메뉴에 로그인 사인업 팝업 메뉴로 이동합니다. 어드밴스드 탭으로 이동하면 커스텀 CSS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플러그인들이 모든 테마의 디자인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CSS를 추가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메뉴에 나오는 프로파일 아이콘과 사용자 아이디의 상하 정렬이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저장하고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디자인이 깔끔하게 수정되었죠. 제가 수정한 CSS는 타이핑 하실 필요가 없이 제가 영상 댓글란에 추가해 주겠습니다.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메뉴로 이동해서 My Profile이라는 페이지를 찾아서 링크를 복사해 줍니다. 어피어런스 아래 메뉴로 이동해서 My Account 메뉴 URL에 보시는 것처럼 추가해 줍니다. 플러그인 메뉴로 이동해서 다시 프로파일 그리드를 활성화해 주겠습니다. My Account 메뉴를 보시면 이제 깔끔한 프로파일 페이지가 출력됩니다. 그런데 메뉴의 프로파일 아이콘이 깨지죠. 다시 로그인 사인업 팝업의 어드밴스 탭으로 이동해서 CSS를 수정해 주겠습니다. 저장하신 뒤 다시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하시면 이제 모든 CSS가 수정되었죠. 현재 유저의 프로파일 이미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체인지 이미지 링크를 누릅니다. 추즈 파일 버튼을 선택합니다. 프로파일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선택하신 뒤 크롭 앤 세이브 버튼을 누릅니다. 상단의 커버 이미지도 같은 방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괜찮은 프로파일 페이지가 완성됩니다. 프로파일 그리드 메뉴로 이동해서 그룹, 메시지, 노티피케이션, 프렌즈 탭을 안 보이게 비활성화해 줍니다. 로그아웃한 뒤 회원가입을 해보겠습니다. 이 플러그인에서 회원가입은 아이디 입력을 받지 않고 firstname.lastname이 아이디가 됩니다. 만약 firstname의 유저, lastname의 e를 입력하면 아이디가 user.e가 되는 구조입니다. 메뉴 타이틀로 나오는 아이디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아웃한 뒤 다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로그인할 때는 아이디나 이메일 중에 아무거나 입력하고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유저 2도 프로파일과 커버 이미지를 등록해 주겠습니다. 이 플러그인은 일반 사용자들도 블로그 포스트를 등록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제 유저2 사용자 계정으로 새로운 포스트를 하나 생성해 주겠습니다. 블로그 탭으로 이동해서 New Post 버튼을 누릅니다. 포스트를 작성하고 이미지를 추가합니다. 여기서 추가되는 이미지가 피처드 이미지가 됩니다. 이 플러그인에서 작성한 포스트는 관리자가 퍼블리시 해주어야 사이트에 등록이 됩니다. 어드민으로 접속해서 관리자 메뉴에 유저 블로그 메뉴로 이동합니다. 그럼 방금 유저2가 등록한 포스트가 보이는데요. 상태가 펜딩이라고 나오죠. 등록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퀵 에딧 버튼을 누르고 퍼블리시 해줍니다. 뷰 링크를 누르면 이 포스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URL을 보시면 프로파일 그리드 블로그 슬래시 포스트 타이틀로 나오죠. 이 포스트는 워드프레스 기본 포스트와는 완전히 다른 포스트입니다. 프로파일 그리드 플러그인에서 생성하고 관리하는 포스트입니다. 워드프레스 용어로는 커스텀 포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포스트들을 보여주기 위한 메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피어런스 아래 메뉴로 이동합니다. 유저 블로그 메뉴를 누르고 가운데 뷰 올 탭을 클릭합니다. 유저 블로그를 체크하고 Add to 메뉴 버튼을 눌러서 메뉴에 추가해 줍니다. 위치를 조정해 주고 메뉴 하나는 삭제해 주겠습니다. 저장해 주신 뒤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합니다. 유저 블로그 메뉴를 누르면 등록된 포스트가 출력됩니다. 관리자 계정으로 유저 블로그 포스트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관리자 계정으로 등록하더라도 퍼블리시 해주어야 사이트에 나옵니다. 퍼블리시 해준 뒤 다시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합니다. 펜딩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퍼블리시 해주는 설정 옵션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 스팸 포스트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마이 어카운트 메뉴에 있는 About 탭도 삭제해 주겠습니다. 처음 제 생각과는 달리 이 About 메뉴는 프로파일 그리드에서 그룹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사용할 경우에 의미가 있는 기능이네요. 이 플러그인을 심도 있게 사용하실 분은 개별적으로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택트 어스 페이지는 방문자들이 관리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인데요. 페이지 메뉴로 이동해서 컨택트 어스 페이지 편집 모드로 이동하면 이 페이지의 상단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웹사이트에 맞게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모두 삭제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폼에 내용을 입력하고 서밋 버튼을 누르면 관리자 메일로 내용이 전달됩니다. 관리자 메일은 처음 워드프레스를 설치하실 때 설정했던 메일입니다. 세팅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버레스트 폼 메뉴로 이동하면 컨택트 어스 폼이 있습니다. 편집 버튼을 눌러서 컨택트 어스 페이지에 나오는 폼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컨택트 어스 페이지 우측 사이드바를 수정하기 위해서 어페어런스 아래 위젯 메뉴로 이동합니다. 보시면 컨택트 페이지 사이드바가 있는데요. 현재 비어 있는데 여기에 위젯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광고 위젯을 한번 넣어 볼까요?
텍스트 위젯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소개드렸던 로코 트랜스레이트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한글화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러그인 메뉴로 이동해서 로코로 검색해서 로코 트랜스레이트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활성화해 줍니다. 세팅스 메뉴로 이동해서 사이트 언어를 한글로 바꿔주겠습니다. 현재 프론트엔드에 마이 어카운트 페이지와 로그인 회원가입 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사이트 언어가 한글로 바뀌어도 여전히 영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로코 트랜스레이트 메뉴로 이동합니다. 플러그인 리스트를 보면 로그인 사인업 팝업 플러그인이 없는데요. 맨 아래 See All Plugins 링크를 눌러줍니다. 로그인 사인업 팝업 플러그인을 클릭합니다. 현재는 번역된 언어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New Language를 클릭합니다. 워드프레스 언어 선택 박스에서 한국어를 선택합니다. 로케이션은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해 줍니다. Submit Translating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번역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최상단 소스 텍스트 섹션에서 번역할 텍스트를 선택하신 뒤 최하단 섹션인 한국어 텍스트 박스에서 번역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패스워드 리셋의 경우에는 앞에 중괄호 안에 특수 문자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기호가 있는 것들은 바꾸지 말고 그대로 복사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비밀번호 재설정이라고 변경해 주겠습니다. 다른 텍스트들도 몇 개 바꿔주겠습니다. 수정하면 소스 텍스트 좌측에 별표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 모든 텍스트를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모두 수정할 수 없어서 검색해서 몇 개만 더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으로 검색해서 로그인 관련 텍스트를 수정해 주겠습니다. 유저네임 관련해서도 수정해 주겠습니다. 수정이 끝나셨으면 좌상단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그인 메뉴를 실행하면 좀 전과 다르게 한글로 번역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인업도 번역해 보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면 탭 이름이 로그인 회원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패스워드 관련한 문장도 번역해 주겠습니다. 다시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보면 로그인 탭은 모두 번역되었습니다. 회원가입 탭을 눌러보면 번역되지 않은 텍스트가 좀 있는데요. 이 텍스트들은 더 이상 번역할 수가 없는데요. 이 플러그인에서 이 텍스트들에 대한 번역 함수를 적용시키지 못한 것이라 플러그인 소스 코드를 직접 수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확인은 못 해봤지만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유료 번역 플러그인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파일 그리드도 번역해 보겠습니다. 프로파일 페이지에 블로그 세팅스 뉴 블로그 포스트만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 그리드 플러그인을 클릭합니다. 이 플러그인은 번역이 꽤 되어 있는데 한글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New Language 버튼을 클릭합니다. 한국어를 선택하시고 Start Translating 버튼을 눌러줍니다. 말씀드린 텍스트를 수정해 주겠습니다.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저장합니다.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보면 한글로 번역되어 나옵니다.